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6번 테마의 뒷부분 검정색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 법규명령인데도 불구하고 특징이 약간 특이한 유형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훈령과 직무명령이라고 하는 부분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번 테마입니다. 6번 테마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고요. 그게 검정색 동그라미 2번은 특수한 행정입법이라고 해서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시행령인 대통령령 그리고 시행규칙에는 총리령과 부령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외형상으로 보면 전부 다 법규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형태로 규정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입법은 행정입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형상으로는 법규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내용이 아닌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형태를 봅니다. 자, 이게 이제 특수한 행정입법이다. 이렇게 지금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특수한 행정입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내용과 이 외형이 좀 불일치하는 경우로 여러분들에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위 겉보기에 나타나는 형식과 그 내용이 불일치한다. 내용의 불일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내용을 실제로 살펴보면 칸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이건 뭐냐? 이제 외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외형, 즉 형식이 두 가지가 있고 실제 내용은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외형상으로 보게 되면 법규명령입니다. 그런데 법규명령의 종류를 따졌을 때 대통령령 형태를 띠는 것이 있고요. 대통령령 형태를 띠는 게 있어요. 대통령령은 끝에가 뭐라고 끝난다 그랬죠? 시행령이라고 끝난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외형이 나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부령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대부분 사례는 부령이었습니다. 부령이다. 부령은 뭐라고 끝납니까? 끝에가 시행, 규칙이라고 끝납니다. 이렇게 끝나죠. 외형상으로 보게 되면 이 형식이 전부 다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법규명령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따져봤더니 내용은 어떤 형태이냐? 내용이 실제로 여기에 나와 있는 대통령 형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한 관청에게 국민들에 대한 처분을 할 때 처분 기준이 이러하다라고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에 이제 내용상으로는 실제로는 행정규칙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실제의 내용은 행정규칙밖에 안 돼요. 즉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게 행정처분의 기준을 제시하는 정도의 내용만 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다 행정규칙의 내용만을 담고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믹서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결론은 여러분 어차피 실무 같은 경우는 이제 판례를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판례를 기준으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는 어떻게 답을 내리고 있냐면 이게 이제 외형상으로 대통령령이면서 그게 형식 내용상으로 보면 행정규칙이다. 외형은 대통령령이 시행령인데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보면 그거는 통상적으로 이거는 법규명령으로 처리를 해줬습니다. 법규명령으로 처리를 해줬다. 그런데 밑에는 좀 다릅니다. 밑에 부령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행정규칙의 내용밖에 없어서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게 내리는 처분의 기준을 제시하는 정도의 행정적 처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내용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경우는 행정규칙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때까지의 태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판례의 태도이고 물론 학설은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외형 기준서를 따진다면
전부 다 뭘로 보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법규명령 형태이죠. 그래서 법규명령설, 즉 외형기준설이 있고요. 내용기준설도 있어요. 그래서 행정규칙설 이렇게 가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판례는 그렇게 가지 않고 대통령령 형태이면서 행정규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그거는 법규명령이다.